이런 그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들이 중요한 겁니다. 제가 전체적으로 전시된 작품은 울산을 배경으로 한 그림들이 많지만은 사실 이번 전시는 또 예를 들어 서울에 가서 그린다든가 또 다른 지방 혹은 또 해외 나가 그린 그림들도 여러 점들이 있는데 한강에 자전거를 타고 또 조깅을 하는 사람들이 저한테는 굉장히 멋지게 와닿습니다. 물론 이 배경도 멋지죠. 근데 왜 그러냐 하면 제가 요즘 건강 관리를 하면서 운동을 특히 자전거를 열심히 타거든요. 그러니까 자전거 타는 사람들이 늘 눈에 들어옵니다. 그 사람들이 저한테는 멋진 모델이 되고 그래서 한강에 가서 이렇게 직접 캔버스를 펼치고 또 이거 해가 뜨는 그런 상황입니다. 이 청담대교, 영동대교 가운데에서 내려다 보이는 한강을 달리는 사람들. 앞으로도 이렇게 사람들이 삶의 활기찬 모습을 느낄 수 있는 것을 캔버스에 담아서 그리려고 합니다. 이 프랑스 파리의 너무나 유명한 에펠탑이죠. 그 현장에서 이것도 같이 펼쳐서 그림을 그렸습니다. 이건 에펠탑 바로 앞에서 그린 거고, 이건 에펠탑 강을 건너가고 멀리 내려다 보이는 그런 풍경인데, 늦은 저녁이 되면 이 조명이 들어오고 한 10시 넘으면 또 이렇게 레이저 같은 거 빛이 막 반짝반짝거립니다. 그래서 밤하늘의 그 별과 또 인공의 이 별이 에펠탑을 비추는 또 이곳에서 또 에펠탑을 즐기러 온 사람들, 마치 자신의 꿈을 찾아가는 그런 모습처럼 저는 그 그림을 그렸고, 이것을 그리다 보니까 또 이렇게 세 자매가 또 모델이 되어줬습니다. 그래서 한 명 한 명 또 좋은 기록이 되고, 계속 지켜보던 강아지도 모델이 되면서 봄이 오는 그런 에펠탑에서 아름다운 추억을 캔버스에 담았습니다. 이 해바라기와 이 접시꽃 연작은 처음에 그릴 때는 이 접시꽃 이 키가 쫙쫙 막 뻗으면서 접시꽃이 피어오르는 게 너무나 인상 깊어서 시작했습니다. 그런데 그리다 보니까 또 옆에 또 해바라기가 또 피기 시작하더라고요. 그래서 캔버스 한 개로서만 시작했지만 또 2개가 되고 이렇게 또 3개가 떠서 연작이 되는 겁니다. 뭐 제가 또 때가 잘 맞고 한다 그러면 이 4개, 4번째, 5번째 작품으로 연작에 이어질 수도 있고 하는데, 어쨌든 이 그림은 생명의 환희, 그러니까 이 한여름 뜨거운 태양이 비치는 그 현장에서 그렸는데, 이 해바라기나 접시꽃의 생명의 그 충만한 아름다움도 그렇지만 사실 굉장히 태양이 뜨겁거든요. 그 뜨거운 것이 생명의 환희라고 저는 합니다. 찬란한 생명의 환희. 그런 그 살아있는. 그래서 이렇게 보면 해바라기도 막 피어나고 번지는 것도 있지만은 이 가까이 보면 벌들이 막 얼굴 합니다. 나비도 이렇게 날아다니고 하고 이런 것들이 하나의 생명을 살아있는 느낌을 충만한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. 이 그림에서는 그러한 찬란한 생명의 환희를 느끼는 그런 마음을, 그런 감정을 담았습니다. 그래서 이 현장에서 제가 시작부터 끝까지 그림을, 여기 전시된 그림들은 다 그렇게 그렸습니다. 그래서 100% 현장에서만 그리는 그림인데, 해바라기를 그리더라도 이렇게 비가 오면 작업을 멈추는 것이 아니라 비가 오는 분위기는 또 독특한 그런 매력이 있거든요. 그래서 이 빗방울에 뚝뚝 꽃잎에 떨어지는 것이 마치
황금빛 빗방울이 떨어지는 것처럼. 그래서 제목도 황금빛 비 오는 날. 그러니까 비가 오는 그런 매력이 있고, 또 비가 그치고 이렇게 또 맑은 날에 이 바람이 불고 하면 이 또 다른 매력이 있습니다. 또 자전거를 타고 오는 사람들도 하나의 모델이 되고, 그런 시작과 끝이 그 현장에서 그리면서 느끼는 그 현장에 그 살아있는 그 느낌입니다. 이 그림 같은 경우에는 겨울에 겨울바다, 울산 간절곶의 일출과 파도가 치는 그런 격정적인 그런 순간인데, 그냥 순수한 자연 그 자체만 여기서는 그렸습니다. 그런데 제가 이 간절곶 겨울바다를 가장 많이 이제 그렸는데, 바다 시리즈 중에서 이 그림을 대작을 그리기 전에는 실제 이 그림보다 좀 더 크면 더 큰 거 요 전에 그릴 때는 또 배라든가 유조선 배, 또 고기 잡는 배들도 있고, 또 일출을 맞이하는 사람들, 그리고 이 우측 편에는 고리 원전, 그 인공의 그 에너지를 생산하는 것, 이건 또 자연의 에너지 아닙니까? 그래서 이 삶의 모습이, 또 사람들 모습을 같이 이렇게 굉장히 많이 넣었는데, 그걸 그린 다음에는 제가 이 그림을 그릴 때는 그런 것을 다 빼는 순수한 원초적인 자연 그 자체, 또 그 다음에 이 여백의 미, 속도감, 이런 것을 좀 더 많이 강조했습니다. 그래서 제가 이 그림을 이 똑같은 장소에서 계속 반복해서 그리지만 똑같은 그런 느낌을 그리는 것이 아니라 매번 그릴 때마다 어떻게 새로운 변화, 새로운 그 느낌을 담을 것인가들을 생각을 합니다. 그래서 또 다음에 여기서 그린 다음에 또 다른 변화 있는 새로운 그림이 나오겠죠. 그런 것처럼 제가 같은 장소에서 그리지만은 늘 떠오르는 태양의 이 색깔이 다릅니다. 다르고 또 파도도 다르고 와닿는 감정도 다른 것처럼 그림도 늘 새로운 그림이 나올 것 같고, 앞으로도 저도 기대가 됩니다. 이번 전시는 약 40, 현재 2점의 작품이 전시되어 있는데, 전시 중 일부 작품이 교체도 됩니다. 그래서 50여 점의 작품을 보실 수가 있는데, 사계절의 변화를 볼 수 있습니다. 그래서 이 그림 같은 경우에는 추운 겨울 얼음 계곡의 풍경인데, 겨울에서 또 꽃이 피는 또 매화, 그 다음에 한여름에 그 뜨거운 태양의 열기, 그 다음에 가을의 만추까지 사계절의 순환을 볼 수 있고, 또 이 오른쪽 편의 작품들은 전체적으로 순수한 자연의 그 역동적인 모습이라면, 저기 좌측 편에는 사람들이 좀 많이 들어가서 삶의 역동적인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. 이 그림 같은 경우에는 이 계곡에 얼음이, 폭포가 얼어서 이제 물이 녹으면서 이 반짝반짝 빛나는 것들이 마치 보석처럼 너무 좋더라고요. 그래서 실제 기온이 굉장히 차가운 얼음 폭포지만은 그 신비로운 물이 녹으면서 얼음 폭포의 아름다움과 또 이 매화가 이 인근에 피는데, 그래서 이게 얼음장 밑으로 봄은 오고 있다라는 제목, 이 시리즈에서 연장선상입니다. 그런데 이 작품은 독립된 거지만 어쨌든 이 봄이 오는 설레임과 기쁨을 이 추운 겨울에서도 매화가 피면서 그 벅찬 느낌을 담았습니다. 근데 이 작품을 보실 때는 멀리서 봤을 때 느낌도 있지만 가까이 가보면 이 물이 이렇게 뚝뚝 떨어지고 하는 것이 보는 위치 각도에 따라 갖고 또 반짝이는 느낌이 그림의 효과에서 볼 수가 있기 때문에, 감상하실 때도 정면에서만 볼 것이 아니라 또 측면에서도 보기도 하고 윗면, 아래에서 볼 때 또 다른 효과가 나타납니다. 그래서 제가 제 작품 같은 경우는 감상하실 때 멀리서도 보지만 또 가까이서도 보기도 하고, 또 측면에서도 또 이렇게 밑면에서도 본다든가,
각도를 다르게 하면 더 다양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. 제 감상에, 제 그림에서 그런 것을 참고해 주시면 도움 될 겁니다.